5월 27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주 시장을 마무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을 종목별로 대비 전략을 마련해보는 고엔스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먼저 정리를 해보고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대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네. 마지막 순서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고엔스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시장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다음 주 시장 공략주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국제유가 120달러 돌파 전망이라고 네. 나와 있네요. 네. 네. 지금 이제 국제 유가를 이제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는 앞으로 국제 유가가 이제 여름으로 되면서 제가 전망하는 것보다 더 오를 수 있다. 15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계속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한테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을 금지 조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죠. 현재는 미국과 그다음에 영국이 지금 그런 조치를 취했고 가장 강력한 유럽에서 가장 경제 대국인 독일 외에 다른 국가들도 그런 조치를 하게 된다면 유가 가격도 덩달아서 오를 수 있다.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상 유가의 그래 차트 분석이죠. 차트 분석 보면은 유가가 3월 달에 급등하고 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계속 횡보를 하면서 보니까 다시 위로 6월 달에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가가 올랐을 때 유가가 오르면 천연가스도 같이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유가 올랐을 때 거기 연동해서 실적도 같이 올라가는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일지 바로 종목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보실까요? 종목명은 한국석유입니다. 네, 한국석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값이 올랐을 때 왜 유가 상승의 수혜주가 되느냐? 이 한국석유가 이 하는 사업이 뭐냐면 전국 각지에 주유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럴 수가 있겠죠. 자기가 배럴당 이제 유가가 오를 걸 예상하고 자기가 1년 전에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자기가 석유를 계속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유가가 지금 120달러 올라가니까 올라간 만큼 가격을 주유소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요즘에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휘발유값 주유소에서 이제 공급하는 그 가격도 같이 올릴 수가 있어서 한국 석유가 수혜를 입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고금리 시대에서 실적 유망주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 회사는 매출액이 연간 5천억이 넘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보시면은 시중 금리가 굉장히 무섭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고금리 시대에서는 결국은 한계 기업,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 그런 회사들은 나중에는 이제 추락을 하겠죠. 그렇지만 한국 석유처럼 실적이 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남들보다 돈을 더 벌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석유는 이 부분이 이제 관련돼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석유는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차트 보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래프 보실까요? 네. 자,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멀리 전에 가격 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최근가만 보면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10,000원 하던 게 26,000원까지 여기서 쭉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급등했던 이 지점이 3월 8일 날 고점을 쳤는데, 여기서 유가가 요 지점에서 147달러까지 쭉 가면서 같이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가는 여기서 105달러를 저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최근에 115달러까지 돌파했죠. 그러면서 위로 유가가 다시 치솟을 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지금 6월 달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한국 석유도 요때 유가가 올라간 것처럼 이제 다시 6월 달에 배럴당 120달러, 그도 골드만삭스에서 말했던 150달러 뚫으면 여기 고점을 뚫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주가도 같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상 보더라도 자, 외봉을 치고 나서 요 지점에서 쌍바닥. 자, 양봉이 3개가 나왔네. 윗골이 다른 양봉이죠. 그래서 요 자리는 매수의 맥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요 16,000원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매수가 그 체결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그 1차 목표가는 여기 요 꼬리 요 지점이 2만 원인데 살짝 거기 못 미쳐가지고 18,000원을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한국 석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공략주는 한국 석유입니다. 고공행진하는 국제 유가를 따라서 한국 석유의 주가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가격 전략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시장의 두 번째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네,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더위 대비 유망주네요. 네네. 요즘 정말 더워요. 더워요. 지금 저도 이제 지금 6월 달이잖아요. 그럼 네. 봄이죠. 네. 봄인데 에어컨을 안 틀면 일을 못 할 정도로 덥잖아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 뭐 저기 방송에서 뭐라냐면 역대급 더위다. 물론 그게 그 기사를 좀 제발 좀 봐도 하면서 좀 세게 좀 기사 내용을 이렇게 좀 제목을 잡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피부적으로 좀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위가 몰려왔을 때 유망주,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또 다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럼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실까요? 네, 종목명은 SCD예요. 네, SCD.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보면 이제 모르잖아요. 왜냐면 SCD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의 에어컨, 이 최종적인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소비재 안에 들어가는 그 중간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이커가 소비자들한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SCD라는 회사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요 밑에 있군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또 위니아, 이런 에어컨 업체들한테 그 에어컨에 들어가는 그 부품, 핵심적인 부품을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공급하는 회사고, 그러면 이제 뭐 역대급 더위가 온다. 그래서 에어컨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또 냉장고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또 이 회사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냉장고를 제가 언제 바꿨냐면 더울 때. 겨울에는 냉장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이 한참 더울 때는 냉장고마저도 새로운 냉장고를 바꾸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거기에 관련된 핵심적인 부품을 가지고 있고, 또 역시 지금은 고금리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금리가 40년 동안 저금리 시대를 살았던 때요. 이제 근데 앞으로는 금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웬만하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고금리 시대에 살았을 때 역시 이 회사도 한국 석유처럼 매출액이 지금 굉장히 안정되게 2천억대를 넘는 회사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100억이 넘는 안정된 실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CD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SCD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이 종목의 한번 가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역시 이 종목은 더위에 강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그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밀짚 모자 겨울에 쓰나요? 안 쓰죠. 안 쓰죠. 네. 역시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저점을 먼저 찍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겨울에 더위를 예상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밀짚 모자를 샀어요. 지금 겨울에. 이건 겨울에도 필요 없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왔는데, 그러다가 여기서 보시면은요, 굉장히 여기서는 주가가 천천히 그냥 소문 없이 그냥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봉이 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있으면 개인들은 도저히 비록 수익이 올라가지만 참지를 못하죠. 어떤 것을 원합니까? 조금 빠르게, 좀 더 강하게, 빠르게 강하게. 이제 이 자리가 바로 빠르게 강하게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고 이제 눌림목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과거에 보면은 7월 말 정도 주가가 고점을 치는 경향이 강하더라.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했을 때 시장에 관심을 가질 때 자, 음봉을 줬으니까 여기 2,570원대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서 체결이 됐다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직전 고점이 3,200원대가 고점인데 거기 밑에 좀 낮춰서 1차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밑에 근처인 2,3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두 번째 공략주는 여름 더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SCD입니다. SCD는 에어컨 부품을 생산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다음 주 시장에서는 고일지 스탑일지,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첫 번째로는 역시나 반도체 대장 자리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인터넷 대표주, 2차 전지와 엔터주, 카지노, 항공주와 사료주, LPG와 태양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두 번째에 위치한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간밤에 나스닥이 좀 상승을 해주면서 네. 네이버도 오늘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네이버는 다음 주 시장에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얘는 스탑하겠습니다. 자, 왜 스탑하냐면 그 네이버는 미국의 IT하고 굉장히 그 흐름이 따르는데 네.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을 선도하는 게 뭘까요? 반도체. 가상화폐. 가상화폐인가요? 비트코인. 네, 이더리움. 자,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에서 가장 황제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NFT,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블록체인 사업을 할 수 있는 NFT를 생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예요. 근데 오늘 이더리움이 보니까 폭락이 됐어요. 장중에 10%나. 네. 그랬더니 비트코인도 오늘 장중에 빠졌는데 안타깝게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이제 가격에서 지지를 해야 되는 가격을 깼어요. 그리고 보니까 8주간 연속으로 계속 음봉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음봉. 8주 연속이면 기록적인 건데 그러면 8주 동안 계속해서 매도하는 힘이 강했다 그 말이거든요. 매도하는 힘이. 그러면은 이거는 이 영향력을 아마도 오늘 밤에 이제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오겠지만 미국 나스닥 시장도 영향을 저는 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를 흐름을 보시면 자 보시겠습니다. 요 지금 우리 앵커님 주식 쳐보시죠. 네. 이게 하락 추세인가요, 상승 추세인가요? 하락 추세. 딱 봐도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속해서 하락 추세고 배열 자체가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뭐 240, 121, 60, 20 요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은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빠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딱 보더라도 오 이거 계속 빠지네? 그렇잖아요. 네. 초보도 알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런 주식은 바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스탑이다. 제가 계속 요거는 제가 벌써 세 번째 했죠. 네. 계속 했는데 스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낙폭 과대되어 있는 섹터 중에서는 조금 네.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그 한국 석유 들고 왔잖아요. 네. 그 낙폭 과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가가 팍 오르다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처럼 계속해서 바닥이 없이 계속 빠지는 것은 낙폭 과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끝났다. 즉 썰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고 낙폭 과대라는 것은 뭐냐면 밀물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밀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잠시 쉬었다 빠지는 것들. 요 섹터가 뭐냐면 그 에너지 관련주들, 뭐 천연가스나 석유값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그 3월 달에 가격이 밀물이 이렇게 들어왔죠. 밀물이 들어오면 고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잠시 물이 빠진 다음에 거기가 고기가 고여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뭐냐면 바로 에너지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그런 종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국 석유를 들고 올게 된 이유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에너지 관련주는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네. 주셨고요. 네이버는 지금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는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 GM과 함께 캐나다에 이제 조금 양극재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네.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 다음 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이거는 스탑을 해야 되겠어요. 어, 왜 그러냐면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죠. 네. 그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쓰는 차가 뭐예요? 전기차. 네. 그렇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전기차에 상징하는 회사가 우리 앵커님 뭘까요? 전기차 하면 이 회사. 테슬라. 그렇지, 테슬라. 네. 심지어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테슬라에 미친 여자. 그것도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좋으니까. 네. 지금 테슬라에 미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테슬라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이제 물론 좋아요. 오른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 테슬라는 제가 보니까 그 자기 매출액의 시가총액이 10배를 넘죠.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꺾이게 되면 계속 빠지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제가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그림이고 그러면 테슬라는 2차 전지까지 상징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테슬라가 꺾였다는 것은 2차 전지도 꺾였다. 이렇게 본다면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보니까 여기서 캔들 보시면 쭉 날아와서 여기서 하나 봉오리를 쳤잖아요. 외봉. 네. 다시 쌍봉. 봉오리가 음봉이 돌아 여기서 외봉이 쌍봉에서 음봉이 3개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쌍봉 치고 또 빠지는 그림이죠. 밑으로. 그래서 이거는 스탑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같은 네. 대기업이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는 조금 더 전망이 나은 것 같다라는 분야가 네.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당장에 사는 것은 아닌데 네. 미래 성장 동료로 본다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건져간 사업이 뭐였죠? 반도체. 네, 반도체. 반도체하고 또 뭐였죠? 2차 전지죠. 2차 전지. 그러나 이거는 이제 중국을 이 공급망에서 중국이 이제 워낙 그 예전에는 막 그 미국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튕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미국은. 그렇다면 그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공급망은 중국은 열외시키고 대신에 이제 한국, 대만, 일본으로 해서 다시 짜는 거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이제 기회가 되겠죠. 물론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관련주를 지금 사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그쪽으로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굉장히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이재용 회장은 그랬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450조를 투자하겠다. 물론 돈은 어디서 마련할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런 걸로 본다면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투자는 유망하지만 대신에 아직 매수는 아니다. 그것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가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주항공 볼게요. 네. 제주항공 이제 다음 주면 6월이잖아요. 그렇죠. 6월부터는 이제 일본에 네. 저희가 여행을 갈 수 취항할 있게 수 됐죠. 있다고. 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제주항공은 다음 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제주항공은 고하겠습니다. 아, 자, 요거는 내가 그래프로 보면 설명드릴게요. 네. 자, 한번 그래프 보겠습니다. 그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자,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정말 힘들었죠. 왜냐하면 비행기를 안 타니까.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옆에 사람이 지금 코로나에 걸린지 불안하잖아요. 탈 수가 없죠. 그리고 여행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들이 하루에 16,000명은 했는데도 네. 저는 이제 거리 이제 바깥 돌아갈 때는 마스크를 때로는 벗어요. 요즘은 코로나에서 좀 감각이 좀 없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무서워서 지하철도 안 탔는데 요즘에는 이제 돌아다니는 게 그래서 지금 그 여행할 수 있는 문호를 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주가에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강하게 거래가 터지면서 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에너지가 나오려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각도를 세게 양봉으로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가 외바닥을 쳐고 그다음에 쌍바닥 여기서 강하게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더 위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저가 항공사들이 대형 항공사들에 비해서 더욱 더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재무 구조는 좀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적자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뭐 한 2, 3년은 적자였고 내년도 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이제 아내가 제주도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네. 가보자고. 근데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저기 매일경제 TV 전문가인데 내가 거기 가서 혹시 걸리면 나는 방송 출연 못한다. 책임질 거냐? 그랬더니 책임 못 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왠지 마음 놓고 여행 다니기에는 왠지 약간 좀 뭔가 좀 그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유가가 석유값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항공사 같은 경우는 유류 비용이 자기 비용의 거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데 석유값이 좀 비쌉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승객이 여기서 폭발적으로 늘어날까라는 그런 의심들. 근데 주가는 미리 반영하고 있죠. 아마 이거는 앞으로 2년 후에 벌어질 상황을 그때는 2년 후에 좋아지겠죠. 그걸 반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이 이제 그런 그 이제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승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날 필요가 있겠죠. 유가는 이제 뭐 비행기 회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LCC 항공사는 일본과 중국이 주요 노선이니까 앞으로 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또 유가가 잡혀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K가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천연가스도 또 이렇게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SK가스 다음 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하겠습니다. 네, 고하겠. 자, 요 종목은 이제 아까 한국 석유와 같은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도시가스 업체지 않습니까? 자, 그래프가 살아있죠. 네. 보시면은,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에서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출렁출렁 해서 바닥을 다지고, 자, 지금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종목을 공략하셔야 돼요. 아까 네이버처럼 계속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쑥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3월 달에 쭉 들어왔죠. 그러면서 바닥 따지기를 한 두어 달 했죠. 그러면서 강하게 각도가 들어오면서 눌림목을 주고 양봉을 만들면서 여기를 제가 그 전에 봤는데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이제 5일 그리고 10일 그리고 20일이 정배를 딱 주면서 여기를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간 재료는 뭐냐면 결국은 그 석유값이 상승하고 천연가스 값이 더불어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은 고할 수 있겠고 또 회사 자체가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종목은 살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유값에 이어서 또 가스값도 상승하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자, 이런 모멘텀은 결국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거잖아요. 실적이 증가해야 되죠. 그러면 오른 만큼 가격을 올려버리면 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격 전가. 가격 전가.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가스업체들을 보면은 대성이나 이런 회사들은 한국 가스공사에서 물량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다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건데 그러면 가격이 오른 만큼 가격을 올리면 되죠. 그래서 그것은 가격을 전가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높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 전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늘의 10가지 종목들 고연스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포스코 케미칼과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스탑 의견 주셨고요. 네. 나머지 6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막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APTC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23,6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네. APTC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그래프니까 네. 제가 그래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여기서 계속 바닥을 높였죠. 바닥을 높였고, 저점을 높였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도 높이고, 고점. 그러니까 추세가 계속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요런 모양을 추세 상승. 네이버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추세 하락.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이 23,600원을 매수하셨네요. 비싸게 사셨네. 제가 보니까 여기 근처에 사신 것 같아. 여기 꼭대기 몰랭이어서.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 하셨는데, 자, 여기 바닥 따지기를 했는데, 이제 관건이, 다음 주에 여기 저점을, 요 라인을 깨면 안 돼요. 요 라인을 깨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손절매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깨지 않는다면,
일단 목표가는 24,000원까지는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TC는 앞에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목표가는 24,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종목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셈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13,5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유니셈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유니셈. 우리 앵커님한테 여쭤보고, 요거는 하락 추세인가요? 상승 추세인가요? 아까 네이버랑 약간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이거 간단합니다. 우리 앵커님도 주식 경력이 별로 없죠? 네. 초보 순위인데, 그러니까 주식은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간이 이제 나쁜 가스가 들어가면 그 가스를 제거해주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보시면 추세가 하락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저점을 다시 깨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음봉이 5개 연속이네. 그 음봉이 계속 많다는 것은 계속 밑으로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매수가가 13,500원 비싸네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는. 네. 하지만 제가는 과거 박병주 매니저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추세를 벗어나면 손절매를 말할 수밖에 없다. 제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근데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추세를 깨서 제가 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마음이 아픈데 손절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셈은 마음이 조금은 아프지만 그래도 지금은 추세가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종목 상담 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이 끝난 뒤에도 또 네. 박병주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네네.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또 네이버 밴드와 또 어떤 상품가 박병주 있죠? 주식토가 있습니다. 네. 네, 박병주 전문가를 만나는 길은 이제 제가 오늘은 무료 방송을 이제 조금 안 하려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세종시 가봐야 되니까 부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대신에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제 정보를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박병주 주식 투어라는 너티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MBN 골드 박병주 밴드. 특히 MBN 골드 박병주 밴드에다는 제가 장중에 중요한 사항,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사항, 그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님의 주식밴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 골드 박병주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